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정훈의 부동산 카페 문을 활짝 열겠습니다. 자, 매주 금요일 5시 30분부터 1시간 동안 생방송으로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과 함께 해드립니다. 최신 부동산 트렌드부터 그렇다면 전략을 어떻게 세워가야 되는 건지 그리고 개별 부동산 고민까지 상담해 드리니까요. 무료 전화 상담 참여창 열려 있습니다. 전화 주시고 또 문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서울 전화 02-6676-0200, 6676-0200으로 전화 주시고 문자는 샵 8181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상담은 무료로 진행을 해드리지만 고민 접수는 셀프니까요. 전화 주시고 문자 남겨주시면 자세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한정훈의 부동산 카페, 든든한 카페지기 모셔봐야 되겠죠. 미래가치투자연구소 한정훈 소장님 모셔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소장님. 네. 최근에 또 보면요, 소장님, 역세권 고밀 개발에 대한 이야기부터 공공재개발 후보지 또 1차로 8곳이 발표가 됐고요. 또 변화가 좀 빠르게 일어나는 것 같아서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분위기? 네, 맞습니다. 요즘 네. 들어서 지금 재건축 아파트나 이 아파트에 대한 규제가 많고 네. 오히려 지금 정부에서 재개발 쪽을 풀어준다 네. 이런 인식들이 많이 뭐 전문가들도 얘기를 했지만 많이 퍼지면서 네. 과연 그 재개발을 할 수 있는 그런 지역들, 과연 네. 그런 지역을 어디를 들어가야지 가장 그렇죠.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을까 이런 네. 거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그 많은 맞습니다. 분들이 지금 이게 뭐 항상 모든 게 움직일 때 같이 움직이듯이 네네. 똑같은 것 같아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 재개발 쪽에 관심을 가지고 정부 정책을 좀 유심히 들여다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정부 정책 유심히 들여다보고 있으신 와중에 전략을 또 세우시기는 좀 어려우실 수 있습니다. 전문가와 상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한정훈 소장님께서 자세하게 상담 도와주시거든요. 전화 주시고 문자 남겨주세요. 02-6676-0200이고요. 문자는 샵 8181번 열어두겠습니다. 자, 같은 번호로 전화 주시면 1:1 상담 신청도 해보실 수가 있겠는데 자, 어떤 주제로 상담해 주실 건가요, 소장님? 예, 제가 상담을 하다 보면은 정말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거를 전혀 인식을 못하는 분들이 꽤 되거든요. 그래요? 예, 이제 부동산 처음 뭔가를 해보려고 네. 하는 분들, 여태까지는 관심이 없다가 네. 많이 올랐는데 지금 뭐 이렇게 해도 될까? 네. 예,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그렇죠. 많은데 가장 기본은 그겁니다. 우리가 지금 앞으로의 가장 핵심이 일자리예요. 네.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지만 거기서도 이 양질의 일자리가 많은 데들, 이런 데들 근처에 붙어 있으면 가격이 오른다 하거든요. 그리고 네. 지금의 하나의 커다란 트렌드는 재개발 쪽을 가리키고 있으니까 네. 교통과 일자리가, 그러니까 교통은 역세권이라는 얘기죠. 예, 일자리는 양질의 일자리들이 많은 쪽, 이런 쪽에 우리가 들어가는 전략, 그게 바로 이제 낙후된 그런 재개발 지역을 투자하는 방법이거든요. 네. 예, 그런 쪽으로 한번 열심히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께서 관심 있어 하시고 궁금해 하시는 내용일 것 같습니다. 교통, 역세권, 그리고 양질의 일자리 중심으로 소액 투자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한정훈의 부동산 카페 한정훈 소장님께서 1:1로 자세하게 상담 도와주시니까요. 서울 전화 02-6676-0200으로 신청해 주시고 1:1 상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부동산 카페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한정훈 소장님의 성공 투자 레시피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자, 한정훈의 부동산 카페 제 오늘 레시피입니다. 자, 레시피를 준비를 했는데요. 지금은 오늘의 레시피는 이것입니다. 지금 부동산 정책이 전환이 됐는데 그 정책을 과연 우리는 어떻게 그 해법을 찾아갈까에 대한 얘기인데요. 부동산이 지금 시장이 전체적으로 재개발 쪽을 가리키고 있는데 이 재개발 쪽을 가리키면은 아무데나 들어가서 우리가 투자를 하면 이익이 날 것 같지만 그렇지는 않다는 거죠. 지금 정부의 정책 방향을 우리가 올바르게 봐야 된다. 지금 최근에 정부의 정책 기조가 바뀌었습니다. 정부의 정책 기조가 바뀌어서 지금 과연 예전에는 규제 일변도의 정책이었다면 지금은 규제 일변도가 아니고 그리고 뭔가 규제를 안 한 완화 쪽으로 지금 방향을 바꿔가고 있다는 거죠. 예, 그런 쪽에서 과연 우리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사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될 만한 게 과연 어느 쪽에 우리가 해야 되느냐. 지금 모든 게 지금 재개발로 가리키고 있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드리고 있지만 과연 그렇다면은
지금 정부의 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라는 건데요. 정부 정책에서 중요한 거 첫 번째가 지금 이 역세권 개발입니다. 이 역세권 개발. 역세권 개발을 우리가 과연 어떻게 할까라는 것들인데 지금 역세권 개발을 진행을 하는데요. 역세권 개발을 고밀도로 하느냐 아니면은 저밀도 저층 주거 지역을 개발하느냐의 문제예요. 저층 주거 지역을 개발하는 문제인데 지금 여기에 대한 올바른 판단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과거 정부 인식과 현재 정부 인식, 이제 지금은 이제 조금 예전과는 다른 그런 뉘앙스를 풍기고 있다는 겁니다. 집값 급등 이유, 집값 급등 원인, 고강도 규제에도 불구하고 집값이 급등한 이런 사태들이 일어나고요. 그리고 집값 불안이 심화되고 지금 4년 동안 계속 대책을 내놨지만 계속 집값은 오르더라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예전에는 어떤 생각했습니까? 투기 수요들이 집값을 끌어올린다. 그러니까 투기 수요가 집값을 끌어올리니까 투기 세력을 잡아야 된다 해서 규제들을 계속 내놨잖아요. 지금 뭐 25번째, 24번째까지 지금 대책을 내놨는데 근데 지금 와서 보니까 그래도 오르더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나중에 인식을 한 거죠. 공급의 절대 부족을 인식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규제에서 확대로 지금 전환을 했다라는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자, 그렇다면 그 다음 장을 보면요. 지금 모든 대책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 본질은 서울입니다. 서울에 집값이 너무 올라서 그 여파가 뭐 전국적으로 퍼지니까 서울의 집값을 잡아야 된다. 그래서 재개발, 재건축 규제로 인한 신축 공급, 이 축소가 계속 신축을 못하게끔 이 규제를 하니까 가격이 많이 올랐다는 거죠. 그래서 공급 절대 부족으로 인한 가격 상승은 계속 지속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로 공급 물량을 확대해서 시장을 안정시키겠다 이런 내용이고요. 너무도 뭐 당연한 내용입니다. 자, 핵심 한번 보시죠.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 공공주도로 공급 물량 늘리겠다는 것입니다. 공공주도. 자, 그러면은 공공주도라는 거는 공공재개발, 공공재건축을 활성화시키겠다. 이게 첫 번째거든요. 공공재개발과 공공재건축으로 활성화시키겠다. 그래서 지금 공공재개발 후보지 8곳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일단 신청한 데들 60여 곳 신청한 데들은 3월 달에 발표하기로 했고요. 흑석 2구역 뭐 이렇게 해서 8군데가 이렇게 나왔죠. 지금 뭐 여기 뭐 엄청 뜨거울 거예요. 안 가봐도. 지하철 역세권 범위 확대 및 고밀도 개발. 자, 승강장에서 직선거리로 500m까지를 역세권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보통 걸음으로 한 7분 정도를 얘기하고요. 자, 이런 쪽을 만약에 2종 일반 주거지역이다. 2종 일반 주거지역이면은 이걸 준주거지역으로 종상향을 시켜서 2종 일반 주거지역 용적률 200%거든요. 그러면은 준주거지역으로 종상을 시켜서 획기적으로 이걸 700%까지 용적률을 높여서 고밀도로 개발을 하고 거기에 늘어나는 상당 부분의 물량을 임대로 짓겠다라는 얘기고요. 자, 중공업지역 공공주도 개발 이거 지금 이거 보세요. 요번에 이 뭐 양평 13구역, 양평 14구역이 중공업지역이잖아요. 이런데 지금 어떻게 될까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은데 이게 지금 공공개발로 확정이 되면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을 한다는 겁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실지 모르겠지만 주거지역일 경우는 토지거래 허가구역의 대지 면적, 땅 면적이 18제곱미터입니다. 그러면 요거는 18제곱미터라는 거 5.4평이고요. 5.4평. 상업지역은 20제곱미터니까 6평입니다. 6평. 요 5.4평 이상이 되거나 6평 이상이 됐을 때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어서 거래도 못하고 이렇게 거래가 안 되게 하겠다라는 얘기인데 여기 보시면 재밌는 게 지금 이 중공업 지역은요 66제곱미터 초과로 돼 있어요. 66제곱미터가 넘어갈 때만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하겠다. 근데 66제곱미터면요 이게 한 19.8평 정도 돼요. 대지 면적이. 그렇다면은 19.8평이 상당히 크잖아요. 그럼 중공업 지역은 이 19.8평 안 되는 것들이 무수하게 많다고요. 그래서 이런 쪽으로 아마 또 들어가는 분들이 많을 거다. 지금 좀 문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아직 지정은 안 됐으니까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그리고 저층 주거지 이것도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됩니다. 공공주도 개발, 낙후되어 있는 저층의 빌라나 단독주택 밀집 지역을 공공주도로 개발하겠다.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 활성화 이건 예전부터 있던 겁니다. 그래서 가로주택 정비사업이나 이런 것들로 하겠다. 맨 밑에 토지 임대부 환매 조건부 뭐 등 공공자가주택 공급 이거는 별로
저는 관심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은 이거는 한마디로 내 거가 아니잖아요. 내 거가 아니고 뭐 반만 토지를 빌려서 이익을 뭐 나눠 갖는 그런 구조로 돼 있어서 이건 별로 관심 논의고 이런 것들이 우리의 앞으로 지금 정부가 대책을 내놓을 거니까 이런 쪽으로 방향을 잘 잡아서 우리가 들어가야 되겠더라 이런 얘기를 드립니다. 자, 공급이 늘어나면 서울 집값이 안정될까요? 당연히 안정됩니다. 당연히 안정되죠. 공급 부족으로 인해서 지금 가격이 올랐다는 거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지나친 공공성 강조, 이 공공은 국가가 주도를 하겠다는 거죠. 예, 의도는 좋은데 공공성 강조가 이게 재개발 재건축은 본래 재개발은 약간 공공이 가미가 될 수 있는 성격이 있지만 재건축은 본인들이 직접 하는 사업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공공이 간섭을 한다? 그러니까 싫어하는 거죠. 그래서 시간이 이게 어쨌든 간에 공공이든 어떤 거든 공급이 많아지면은 주택 시장이 좀 안정되는 건 맞습니다만 시간이 많이 필요하죠. 지금 진다고 해서 후딱 한 달 만에 뭐 되는 거 아니잖아요. 이 공급이 시간이 많이 걸린다. 그래서 한동안 공급 부족 상황은 지속될 거고 집값의 불안은 여전히 갈 것이다. 자, 이렇게 제가 그 자료를 만들었는데 오늘 신문을 보니까요. 공급 확대하겠다고 했는데도 69주째 지금 집값은 오르더라는 겁니다. 이게 참 아이러니하죠. 예, 지금 이 정책의 어떤 그 일관성이라든지 그리고 정부에서 어떤 걸 내놨을 때 이렇게 되는구나라고 이제 국민들이 신뢰하고 따를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좀 부족하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지금 계속 오르고 있다라는 얘기를 신문에 나왔습니다. 그런 얘기들이. 자, 투자는 흐름이 중요합니다. 제가 늘 얘기했지만 방향성은 제가 늘 얘기하죠. 재개발을 가리키고 있는 건 맞아. 뭐든지 지금 재개발 쪽은 활성화시켜주겠다. 재건축은요. 변수가 존재합니다. 예, 재건축은 아마 이렇게 활성화가 잘 되지 않을 가능성이 좀 크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역세권 저층 주거지. 역세권에 있는 저층 낡은 주거지를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그런 지역들이 서울에도 많잖아요. 그러면 어디가 우리는 좀 빨리 뭔가 진행될 수 있는데 들어가야 되니까 개발 진행이 빠른 것은 중심권이 먼저 될까요? 아니면은 외곽이 먼저 될까요? 당연히 중심권이 먼저 진행하는 겁니다. 뭐든지 여태까지 그래 왔고요. 그래서 호재가 있는 쪽, 중심권에 호재가 있는 쪽으로 붙어야 된다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부 정책을 잘 독해를 해서 투자의 방향을 잘 잡아나가는 게 중요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오늘 금제 명언인데 실천이 말보다 낫다. 이거는 너무도 당연하죠. 예, 부동산 투자도 너무 생각만 많이 하게 되면요. 생각을 계속 낳기 때문에 결정을 못 해요. 그래서 실천을 할 수 있는, 움직일 수 있는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성공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열심히 자기 자신의 노하우를 쌓아야 되는 거죠. 예, 그러기 위해서 또 제가 있는 거고요. 자, 오늘 여기까지입니다.